밤이 두려워 17년 동안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미국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를 탄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강도 사건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 외출 공포증에 시달려온 시카고 출신 28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자 앨리슨 마틴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밤에 가장 안전한 나라를 취재하라니 하필 저에게 왜 이런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3개월간 프로젝트를 거절했던 그녀는 결국 한국의 야간 안전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용기를 내어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서울 땅을 밟은 앨리슨이 단 첫날 밤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17년간 밤을 두려워했던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앨리슨의 놀라운 서울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마틴이고 올해 28살이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전문 리서처 겸 조연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감독님과 함께 촬영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파헤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이니까요. 저는 시카고 북쪽 링컨파크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미시간 호수가 보이는 곳이라 낮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2살 어린 남동생 데이빗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시카고 시내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은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저와는 정반대로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누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인생은 한 번뿐인데 데이빗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는 제가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부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죠. 하지만 제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바로 밤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11살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늦은 학부모 회의 때문에 학교에 남아 계셔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사라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평소에도 자주 혼자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해가 진 후라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밤길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네 집에서 나올 때 사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조심히 들어가렴. 혹시 무서우면 전화해. 괜찮아요, 이모.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가방을 달라고 했어요. 가방 내놔, 빨리.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후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벗어 그에게 건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슨, 괜찮니? 이웃집 존슨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개를 산책시키고 계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였죠. 그 남자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가방을 땅에 던지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존슨 아저씨가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앨리슨, 괜찮아. 그냥 나쁜 사람 하나를 만난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다. 어머니가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어요. 얼마 후 부모님은 저를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심리상담도 받아보고 약물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친구들이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 항상 거절해야 했고, 밤늦게 하는 수업은 아예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앨리슨, 오늘 저녁에 새로 생긴 클럽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안해. 나는 못 가. 왜? 또 무슨 약속 있어? 아니, 그냥.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제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와의 관계도 결국 제 문제 때문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밤에 못 나온다고. 그럼 언제 데이트하라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영화관에서 늦은 시간 영화도 못 보고 이게 무슨 연애야? 마이클이 화를 내며 말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넷플릭스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야근이 필요한 날에는 집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촬영이나 야간 촬영이 있을 때는 항상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앨리슨, 이번 야간 촬영은 정말 중요한데 꼭 현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밤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생 데이빗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누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인생을 반만 살고 있잖아. 치료를 제대로 받아봐.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는 해가 있는 시간에만 살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저에게 배정된 것이에요. 앨리슨,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주제는 세계에서 밤에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이야.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어. 프로듀서 리사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밤을 무서워하는 제가 밤의 안전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왜? 너만큼 이 주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전한 밤의 이야기.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밤이 안전한 나라가 존재할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밤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혹시 이것이 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평생 밤을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에 혼자 간다고. 그것도 밤 취재를 하러?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아버지와 동생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누나, 드디어 변화의 기회가 왔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응원할게. 데이빗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기초회화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며 촬영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이렇게 밝고 활기찰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잠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어보니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요. 시카고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니까 그 여성이 저를 쳐다봤어요.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셔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여기가 한국인데 뭐가 무서워요? 오히려 새벽이 더 조용하고 좋아요. 그 대답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지하철역에도 가봤어요. 을지로입 구역이었는데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이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성 승객들도 꽤 많았어요. 모두들 피곤해 보였지만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밤이 무섭지 않은 건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어요. 먼저 서울시청에 가서 야간 안전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한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슨 마틴 씨. 한국의 야간 안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국이 밤에 안전한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럼 저희 야간 도시 안전정책 자문관을 소개해드릴게요. 강지훈 씨라고 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예요. 그렇게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제 첫인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키가 큰 편이고 다부진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왠지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앨리슨 마틴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정말 단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일반 사무직 사람의 손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무원이신가요? 아니요. 민간 계약직이에요. 야간 방범이나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 정말 적었어요.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럼 오늘부터 같이 현장을 둘러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첫 번째 촬영 장소는 홍대 근처였습니다. 저녁 9시쯤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도착해보니 지훈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항상 일찍 와 있는 편이에요.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저에게 야간 방범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보세요. 저기 보이는 기둥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파란 불빛이 보이시죠? 저건 비상벨이에요. 비상벨이요? 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밤늦게 혼자 걸을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여러 장소를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강남역, 이태원, 명동, 종로 등 서울의 주요 번화가들을 밤늦게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지훈 씨가 옆에 있으니까 점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훈 씨가 항상 제 왼쪽 뒤에 서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 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지훈 씨, 왜 항상 제 왼쪽 뒤에 계세요? 아,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요? 네.
그 위치가 주변을 살피기 가장 좋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가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걸어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고 골목길을 지날 때는 특히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신촌에서 야간 안전 순찰에 대해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지훈 씨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가봤어요. 상황은 이랬어요. 20대 후반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 그걸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남자가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상황이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나타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놀라운 속도로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안 보였지만 그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건 확실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냥 익숙해서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경찰이 도착해서 그 남자를 연행해 갔고 피해자 여성은 지훈 씨에게 연신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별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더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 씨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지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냥 일반 자문관은 아니잖아요. 그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요? 네. 10년 넘게 야간 특수작전에 투입됐었어요. 제대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은? 지금은 그냥 밤이 두려운 사람들 곁을 지켜주는 게 일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가 항상 제 뒤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를, 네,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야간 임무를 많이 했어요. 밤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제대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보람을 느껴요. 밤이 무서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단지 업무적으로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걸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해. 나 지금 밤이 기다려지고 있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17년 동안 밤을 두려워했던 제가 처음으로 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강지훈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밤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강지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촬영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밤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는데 점점 그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밤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훈 씨가 옆에 있을 때만이었지만 그래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밤이 무섭지 않았어요. 지훈 씨, 신기해요. 저 지금 전혀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한국이 안전해서 그런 걸까요? 안전한 것도 있지만 앨리슨 씨가 용기를 내신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용기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촬영 두 번째 주가 되면서 저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야간 훈련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후회는 안 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위험한 일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항상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촬영 세 번째 주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태원에서 밤늦게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당황했는데 지훈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었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지훈 씨는 어떡해요?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왠지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처 카페로 피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연애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트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 일을 이해해주기도 어렵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밤에 일하시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누군가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분명히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촬영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강 자문관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한강공원에서 밤늦게 인터뷰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육군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요? 네. 10년 넘게 야간 특수작전에 투입됐었어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침투. 그런 일들을 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지금은 왜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야간 안전 관련 일을 제의받게 됐고,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는 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그냥 밤이 두려운 사람들 곁을 지켜주는 게 일이에요. 특별히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누군가라는 게 앨리슨 씨예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밤이 무서워서 17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저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왔는지, 왜 항상 제 옆에 있어줬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난 이 남자 때문에 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밤에 대한 그리움을 처음 느끼게 됐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17년 동안 밤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지훈 씨와 함께하는 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마지막 촬영을 하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앨리슨 씨, 촬영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밤이 무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가 없으면 다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도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제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한국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곁에 있어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날 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네. 저도 이 풍경을 좋아해요. 밤이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앨리슨 씨도 이제 밤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게 되셨네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지훈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건강하세요. 지훈 씨도 몸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밀려온 거예요. 첫날 밤부터 무서웠어요. 호텔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예전처럼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총기 사고 뉴스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한국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강지훈이 곁에 있어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서울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와 함께 걸었던 그 따뜻하고 조용한 밤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리웠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촬영도, 계약도 아닌 진짜 제 마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시카고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회사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앨리슨,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시청률도 높고 평점도 좋아. 프로듀서, 리사가 말했지만 저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 돌아온 첫날 밤부터 다시 무서웠거든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집 앞까지 바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3번이나 확인하고 창문 잠금 장치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어요. 왜 이럴까?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범죄 소식들 뿐이었어요. 강도, 총기 사고, 폭행, 이런 뉴스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그 나라가 안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동생 데이빗과 통화했어요. 누나, 한국 다녀온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요즘 또 우울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누나,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결국 저는 데이빗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했던 밤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누나, 그럼 다시 가면 되잖아. 그게 쉬워? 왜 어려워? 누나가 행복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 그 사람도 누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데이빗의 말은 단순했지만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왜 어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후로 며칠 더 고민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걸었던 홍대 거리, 함께 마셨던 따뜻한 커피. 그가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함께 본 야경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밤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 말이에요. 그 밤을 다시 살고 싶어.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서울로 다시 가기로 말이에요.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일은 어떡할 거야?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의외로 이해해 주셨어요. 앨리슨,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단다. 거기서 정말 행복했다면 다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훈 씨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깜짝 만남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더 진심 있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설렜어요. 2달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활기찬 거리, 밝은 네온사인들, 늦은 시간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그리웠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지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전화해봤습니다. 강지훈 자문관님 계신가요? 아, 강지훈 씨요? 지금 현장 나가셨는데요. 오늘은 늦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가 자주 갔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가 거기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온 후 벤치에서 먹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시간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지훈 씨, 앨리슨 씨. 정말 앨리슨 씨 맞나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오늘 도착했어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죄송해요. 현장에 나가서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그의 말을 끊고 말했어요. 그 밤을 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지훈 씨와 함께 걸었던 그 밤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깨달았어요. 제가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한국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훈 씨가 곁에 있어서였다는 거요. 그의 표정이 놀람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촬영도, 계약도 아니고 정말 제 마음을 따라서 온 거예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편의점으로 가서 컵라면을 하나 더 사와서 제 옆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함께 밤을 걸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히 한국 와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서요. 그럼 매일 밤 함께 걸어요. 더 이상 혼자 무서워하지 않게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업무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지훈 씨는 저에게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낮에는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과 창덕궁의 비원을 거닐었고, 동대문 시장에서는 지훈 씨가 맛있는 떡볶이 집을 소개해 주었어요. 광장시장에서 함께 먹은 빈대떡의 바삭한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밤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았고,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는 서울의 끝없는 불빛 바다에 감탄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도심 속 작은 오아시스의 평온함을 느꼈고, 홍대 앞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보며 젊은 에너지를 만끽했습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못 보여드린 곳들이에요. 이제야 관광객처럼 서울을 즐길 수 있네요. 정말 예뻐요. 이런 곳들이 있었구나. 서울이 이렇게 다채로운 도시인 줄 몰랐어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꿈 같았어요. 낮의 전통미와 밤의 현대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하며 서울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함께 걷는 시간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의가 온 거였죠.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 같아요. 무엇보다 지훈 씨가 있잖아요. 저도 정말 기뻐요. 앨리슨 씨가 계속 여기 있어 주신다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지훈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앨리슨 씨 덕분에 제 일에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평생 함께 걸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17년 동안 두려워했던 밤이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할 때면 다들 제가 정말 달라졌다고 말해요. 누나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 한국 가기 잘했네. 데이빗의 말처럼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창밖을 보면 서울의 밤이 보여요. 따뜻하고 안전한 그 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 속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도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